오늘 오신 분들이 요거 한 가지를 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삶은 나의 창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나의 창조물이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또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마음에 들던지 안 들던지 간에 이 삶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삶을 창조하고 있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그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화, 기쁨, 풍요, 감사, 이런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나에게로 당겨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나에게 끌어오고자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공식 같은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근원에 있어요. 근원, 그곳에 있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근원과 통하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 통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가 열린 사람들을 빛의 존재라고 저희 모임에서는 부르고, 이 빛살림의 방향성이 우리 모두가 빛의 존재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모임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나는 그 자체가 곧 치유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치유가 몸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까지를 모두 포함이 되어야 그 통로가 열린다는 걸 알아서 그걸 온전한 치유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송약사의 온전한 치유 뭐 이런 책도 제가 이제 써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쨌든 포함된 것이 내가 육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을 치유하고, 매일 그 세파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의 치유라는 것은 근원을 향해서 우리의 통로를 여는 것이 근원에 대한 치유인 거죠. 그 근원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그 연습을 매번 명상 시간마다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과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기 모여서 내가 근원과의 통로에 의식을 집중하고 그것을 열어보고자 애를 쓰고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도 나의 주의를 그곳에 두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연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명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화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냐? 가장 좋은 정화 방법은 내 표면 의식에서, 현재 의식에서 떠올려 주는 거를 먼저 정화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친정 엄마에게 잘못했던 거, 또 관계가 있는 누구누구와 등 돌리고 이렇게 뭐 갈라섰던 거, 또 누구를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나에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정화하지? 이럴 때 자기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부터 먼저 정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벌렸을 때 쓴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정화하고자 할 때는 110 정도의 에너지가 가야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100% 채워서 정화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정화거리가 나한테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틈타서 들어온 부정 에너지체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허공 중에는 부정성의 에너지체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랬다가 내 마음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뭐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 같은 코드를 가지고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거든요. 자리를 잡고 있으면 흡혈 기생충이 우리의 피를 뺏어먹는 기생충인 것처럼 이 에너지체들은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영적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내 오장육부 어딘가에 살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뺏어가기 때문에 그 장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연관된 거를 99% 정화를 해도 얘는 안 나가요. 100% 정화가 딱 채워지는 순간, 그 파동이 나에게서 지워지는 순간 얘도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어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100% 정화를 했을 때 나의 에너지장에 있던 기록이 지워짐과 동시에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부정 에너지체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의식에 떠오르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정화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내용들, 나의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갈등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어떤 갈등 사항이 딱 다가오면 아, 내가 지금 이걸 정화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일상의 그 감정 척도가 평화, 기쁨, 풍요, 감사 요걸로 이제 제가 딱 설정을 해놨어요. 채널을 거기에 맞춰놨어요. 일상에서 나를 유지해야 되는 감정은 요거다 라고 이제 딱 맞춰놨는데 잔잔히 그게 유지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이나 어느 날 그게 딱 혼란이 오거나 깨지는 시점이 있어요. 아, 요게 지금 내가 또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물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정화를 하면 되는데 그걸 찾을 때 여러분이 요건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면은 무의식 상담을 하셔도 돼요. 무의식 상담에서 그 지점 하나를 그 주제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의식 상담도 그렇고 자기가 되어 있는 수준만큼 그 단계에서의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정화할 때가 되면 뚜껑이 열리면서 그거에 대한 파동들이 슬슬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사건이 생긴다든지 뭔가 주제가 딱 이렇게 두드러지는 이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 네 가지 말이 파동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처음 발견한 분이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걸 쓰고 있었고 그걸 이제 모르나 여사라는 분이 이렇게 현대인에게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만들었고 그걸 설명하는 책이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인데 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더 잘 응용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을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에너지장 안에 있는 파동을 지우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빗살림에서 지금 훈련이 된 빛체움, 근원의 빛을 가져다가 내 몸에 그걸 비치면서 미용고사를 하니까 훨씬 파워풀하고 강력해서 이따 오후 시간에 할 거지만 내 기억을 지워주는 힘이 있어요. 불경에도 나와 있지만 상대가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거든요. 공덕이 또 에너지장에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깨어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덕을 쌓음으로 해서. 부정성의 파동이 나의 나아감을 방해한다면 그 내가 쌓은 공덕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참 그 우주적인 법칙을 알면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원과 연결되는 그 삶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고 평소 삶에서 이 이론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훈련이에요. 아직 나는 근원과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척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가 깊어지는 만큼 실천력도 이제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무조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것이 내 지혜가 커지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분은 명상을 통해서 직접 통로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명상에 잘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이완이에요. 몸이 이완이 잘 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은 쉽게 현재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그 무의식에서 근원과 통하는 출구를 찾아서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식의 한 자락은 항상 이렇게 근원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